자, 여러분, 우리 DEA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마쳤었는데요.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앞부분 내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앞에서 줄리아랑 점프 가지고 만들었던 이런 수리 모형 만드는 것부터 다시 그냥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. 그래서 일단 문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는 조금 너무 중복되니까 그냥 코드만 좀 실행해보자면 이런 요렇게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줄리아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.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 다 유징으로 좀 불러오고 이거는 없어도 되겠네요.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위에 사실 유징을 이렇게 다 했구나. 이것도 없어도 되는데 사실 또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어차피 안 하니까 해놨으면. 모델 만들고 변수, 가중치 변수들 선언하고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제약 조건까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출물들에 대한 제약식 가상병원이 병원 3 이상의 산출물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병원이 투입 자원들이 모두 병원 C가 아니라 병원 3인데 병원 3보다 가능한 적게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제약식들 요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잘 해서 입력하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LP 모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푸는 거죠. 이렇게 옵티마이즈 느낌표 한 다음에 옵티마이즈 느낌표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솔루션 서머리 이거까지 있으니까 하면은 이렇게 좀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스크린샷은 제가 여기서 한 조금 여기서 이제 밑부분 요거구나 요거를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놔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에 거를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요 부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저는 여기다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띄어쓰기가 조금 깨져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은 띄어쓰기가 좀 없어져가지고 띄어쓰기를 좀 다시 더 살려볼게요. 그래서 요런 띄어쓰기는 사실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똑같이 하자면 근데 요런 띄어쓰기는 좀 중요하죠. 펑션,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펑션 띄어쓰기 이거 좀 더 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리턴 이 부분도 요거는 띄어쓰기 여기 들여쓰기 굳이 안 해줘도 뭐 잘 해주네. 근데 보기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밑에 거,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빈칸으로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빈칸 그냥 열고 복붙한 다음에 이거는 한번 써보자. 이거는 요 if 이 부분에 띄어쓰기가 다 날아가 있는데 in 그리고 for in 이 부분들을 다 살려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오고요.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제가 이 밑에 있는 링크에서 다 이제 긁어온 거예요. 요게 이제 줄리아 점프의 LP의 그 민감도 분석하는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 어디 갔어? 요 부분,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 제가 가져온 거고 그리고
저거 실행한 다음에 맨 아래쪽 쪽에 있는 이 constraint sensitivity, 그러니까 제약식에 관한 민감도 분석, 이 부분을 이렇게 이 펑션 이 부분 복사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이 부분이죠. 그러니까 요거가 띄어쓰기가 좀 헷갈리면 아까 그 링크에 가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은 띄어쓰기가 잘 살아있어요.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은 어디에서 긁어온 거냐면 요거예요. 요 밑에 있는 요거. 요거 누르면 바로 복사되네.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만약 지워 없다 치면은 코드 하나 열고 여기에서 실행하면은 딱 이렇게 잘 됩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이 나온 거죠. 자, 그래가지고 요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살짝 해석을 해보자면, 이거는 요거를 좀 열고 요 부분인데,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, 일단 그 최적 목적 함수 값이 0.81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요 0.81이라는 거는 최적 목적 함수 값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제 목적 함수가 변수 2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변수 2의 그 최적의 값이라고 해도 되고요. 그 말인즉슨 병원 3의 효율성 점수는 0.81이다. 이 말은 다른 병원들의 운영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도입하면 현재 투입되는 자원의 81%만을 쓰고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병원 3이 그렇다는 거죠. 병원 3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상 병원을 여러 병원 4개를 가중합해서 만든 거잖아요. 근데 그 가상 병원은 사실 이 병원 3이 도입하는 자원의 81%만 쓰고도 병원 3만큼의 그 산출물들을 얻을 수 있다. 또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아무튼 얻을 수 있다.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은, 그러니까 이 0.81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가져온 거죠. 이게 8.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대충 0.81 정도 되는 거고, 이 밑에 보면은 그 변수들의 최적값도 다 나와 있어요. 2라는 게 결국 목적식 그 목적 함수랑 똑같으니까 이거랑 똑같고, 그리고 이 가중치들 W1, 2, 3, 4도 여기 값이 나와 있어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쭉 옮겨 쓴 거고요. 자,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병원 1을 16%, 왜냐면 W1이 0.16이니까 병원 2를 31%, W2가 0.31이니까, 그리고 병원 3은 가중치가 0이니까 얘는 안 넣고요. 그리고 병원 4를 53%, W4가 0.53이니까 여기 나오는 값이고 그렇게 한 것이다.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병원 1, 병원 2, 병원 4를 각각 16%, 31%, 53%씩 가중합한 것이다. 자,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거기까지 알 수 있고,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민감도, 제약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인데,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, 일단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는, 이 행들이 각각이 어떤 제약식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인지 나타내 주는 거고, 그래서 우리 제약식이 총 8개가 있으니까 C1부터 C8까지 있는 거예요. 8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개 있는 거 맞죠? 여기 밑에 있는 변수 범위 조건 빼고요. 그래서 8개의 제약식들에 대해서 이 밸류 열이랑 RHS 열이랑 슬랙 열이 있는데 일단 이 밸류 열은 RHS가 제일 쉬우니까 얘기하자면 RHS는 말 그대로 right hand side 우변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뭐의 우변이냐? 요 제약식들의 우변이라는 거죠. 요 우변 값들.
그래서 요 값들이 여기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.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value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좌변 값이에요. 그냥 left hand side. 그래가지고 요 제약식의 좌변 값들을 거기다가 쭉 계산해서 넣어둔 건데, 근데 좌변이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변수들에 의한 함수로 쓰여져 있는데, 우리가 최적해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값을 구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다 값을 넣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2까지 다 값을 넣으면은 사실 좌변이 이제 함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로 나올 거잖아요. 그 값을 여기에다가 쭉 다 채워 넣은 거죠. 그렇게 그런 의미이고, 마지막 열에 있는 슬랙이라는 거는 다른 별거 아니고 요 RHS 값에서 LHS 값을 빼준 거예요.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고 36 빼기 36이니까 0이고 45 빼기 45는 0이고 164 빼기 171점 몇이라서 마이너스 7점 몇이고, 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어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 각 열들의 값들을 보고서, 그리고 이 각각의 행들 어떤 제약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 해석을 할 수 있는데, 일단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이 밸류 값, 이제부터 그냥 LHS라고 할게요. LHS랑 RHS랑 똑같은 경우랑, LHS가 RHS보다 큰 경우랑, LHS랑 RHS랑 비교했을 때 RHS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맥락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자면, 이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보험환자수, 비보험환자수, 병상수. 그래서 보험환자수, 비보험환자수, 그리고 병상수에서 이 LHS, RHS가 똑같아서 이 슬랙 열에 있는 게 다 0이 되는데, 그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병원 3이랑 비교했을 때 이 보험 환자 수랑 비보험 환자 수 측면에서는 동일한 산출물을 얻고, 왜냐면은 이 보험 환자 수, 비보험 환자 수에 대한 제약 조건은 이런 거였으니까, 이런 거였어요. 보험 환자 수, 비보험 환자 수. 그래서 좌변이 이제 4개 병원을 가중합한 가상병원에서의 산출물, 보험 환자 수 총합을 나타내는 거고, 우변이 지금 우리가 DEA에 타겟팅을 하고 있는 병원 3의 보험 환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, 근데 이게 똑같다 등호로 나왔으니까, 그 말은 우리 가상병원은 지금 어 저기 보험 환자 수가 병원 3이랑 똑같다. 그리고 그것도 똑같고 비보험 환자 수도 똑같고, 그리고 병상수 자원, 요거는 자원이죠. 제가 이렇게 약간 주황색으로 쓴 거는 그거예요. 이거는 산출물, 이거는 투입 자원인데, 아무튼 이렇게 등호로 나온 거는 가상병원이랑 병상수랑 똑같다, 그런 해석이 되는 거고. 그리고 이 경우 만약에 좌변이 우변보다 큰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은 간호원수랑 인턴수 그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, 이거는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간호원수, 인턴수, 이게 요 문제에서 요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, 우리 가상병원이 병원 3보다 간호원 수랑 인턴 수라는 산출물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산출물을 낼 수 있다,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낼 수 있느냐, 그 말은 얼마나 더 많이는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. 근데 요 값은 사실 여기서 이거 빼준 거라서 이게 음수값 붙여서 나오는데, 얼마나 더 가상병원이 얼마나 더 많이 해?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.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.
그래서 간호원 수는 7명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고, 인턴은 이것 빼기 이걸 38명 더 배출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여기다 음수 붙인 것만큼 가상병원이 더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우변이 좌변보다 큰 경우인데, 이 경우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 문제에서는 비의료 인력이랑 소모품비 제약식에서 우변이 더 크게 나와요. 자, 근데 이거 뭐였지? 이게 음, 그 투입 자원이었잖아요. 투입 자원의 그 제약식들을 보면은, 어, 투입 자원의 제약식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다 투입 자원 제약식이고, 근데 우리가 투입 자원에 대한 제약식 넣을 때 사실 저런 형태로 안 넣고 이렇게 넣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요게 뭐냐면은, 요 비의료 인력 투입 자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의 좌변을 만든 건데, 그러니까 우리 어떤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율이 뭐보다 작아지기를 원하는 제약 조건을 넣었는데, 무슨 비율이냐면은 분모에 있는 286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병원 3의 비의료 인력 그 투입 자원을 쓴 거고, 그리고 분모에 있는 요거, 그리고 285 W1 플러스 162 W2 플러스 286 W3 플러스 210 W4. 그러니까 각 병원의 비의료 인력들을 W1, W2, W3, W4로 가중합한 그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가상병원의 비의료 인력 투입 자원인 거죠. 그래서 요 비율이 뭐보다 이제 비율이 아무튼 작을수록 더 우리 가상병원이 좋은 거니까. 왜냐면 요 비율이 작다는 거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게 요거보다 더 작다는 거니까. 이게 지금 병원 3거니까. 자, 그래서 요런 식의 제약 조건을 추가해줬는데, 근데 우리 점프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안 넣고, 요거를 이제 다 계산을 사실 한 거죠. 요렇게 계산해가지고, 요렇게 나온 거고, 요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, 그래가지고,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2도 사실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가 넘겨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식이 LHS가 0 이하다. 이런 제약식으로 그냥 동등한 제약 부등식으로 바꿔서 넣어줬을 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면은 요 투입 자원에 대한 제약식들의 RHS, 우변한 값들을 보면 다 그래서 0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, 자, 그런 거를 알면은 이제 해석할 수 있죠. LHS가 RHS보다 작다라는 거는 지금 LHS가 뭔 거 하니 지금 LHS는 사실 요거 뭐야 비의료 인력 측면에서 한번 써보면은 뭐 285 나누기 286 W1 플러스 162 286 W2 플러스 286 W3 플러스 210 60 맞나? 60 맞네. 210 나누기 286 W4 그리고 2를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가 0 이하라는 건데,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통째로 요 값이 통째로 지금 요거라는 거잖아요. 요게 마이너스 0.0813 정도다. 근데 사실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부분은 뭐 요렇게 가중합한 부분이랑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 2 해준 건데, 근데 우리가 이 값이 뭔지는 지금 알잖아요. 이 값이 이거잖아요. 이 값이 지금 이거잖아요. 이 값이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가중합한 부분에서 빼기 2가 대략 0.8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0.0813이라는 거예요. 그 말인 즉슨 이렇게 가중합한 그 비율 요 부분은
0.81 빼기 0.0813으로 이게 대략 0.73이라는 거죠. 자,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좌변이 지금 요 좌변 이렇게 가중합한 요 부분이 0.7 지금 3이라는 거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사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0.73이라는 거죠. 요 측면 비의료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비율이 가중합했을 때 그 비율이 0.74입니다. 그 말은 지금 병원 3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그 비의료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병원 3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0.73만큼만 투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. 병원 3이 하고 있는 거에 73%. 지금 병원 3이 투입하고 있는 게 몇이었죠? 여기 써있네. 286이니까 여기다가 73% 해가지고 이게 몇이냐? 286 곱하기 73은 286 곱하기 0.73은 208.78 208.78만 투입을 해도 우리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은 병원 3 이상의 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,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.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가중합한 부분, 그거 빼기 이게 가중합한 부분 빼기 저기 이 부분 0.81 이제 이게 마이너스 0.42라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가중합한 부분은 0.81 빼기 0.42 정도라는 거고, 그거는 대략 39%인데 그래서 소모품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상병원은 병원 3에 39%만 투입해도 병원 3만큼 산출물을 낼 수가 있다. 우리가 만든 이 제약식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. 자, 그래가지고 이렇게 DEA를 사실 LP 모델 만들고 풀고 변수값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DEA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DEA에 대한 몇 가지 참고사항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자,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병원 3을 타겟팅 해가지고 DEA를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다른 만약 병원을 타겟팅해서 DEA를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임의의 한 산출물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그런 점포, 그런 병원에 대해 DEA를 하게 되면 언제나 그 E의 최적 값이 1로만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LP는 2를 최소화하는 최소화 LP였는데 그의 최적의 값으로 1밖에 안 나온다.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병원 1을 살펴보면 병원 1의 보험 환자 수, 그러니까 산출물이죠. 보험 환자 수도 산출물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져야 했다. 이 병원 1이 사실 이 4개의 숫자 중에 제일 크니까. 근데 그런 점포에 대해서
DEA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출물 자원이 타겟팅하는 그 병원의 산출물이랑 우리가 가중합한 병원의 산출물을 비교했을 때 가중합한 게 그 타겟팅한 병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제약식을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, 근데 이 48, 35, 36, 48, 35, 36, 33 요거를 가중합한 게 요 48 이상이 되려면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. 이 W1에다가 1 넣고 나머지는 0 넣어야지, 그래야 간신히 이 48이랑 같아지지. 그 외의 것들 이렇게 W1, W2, W3, W4가 다 0보다 크고 0 이상이고 그 이상인데 여기에다가 1 안 넣고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만약에 넣고 나머지 값들에다가 그 나머지를 다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요 좌변 값이 48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제약식을 만족을 못해서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한 산출물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점포에 대해서 DEA를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 W1, 2, 3, 4가 그 타겟팅하는 점포의 모든 가중치 1을 다 줘버리고 나머지는 다 0인, 그렇게 됨으로써 목적 함수 값도 자동적으로 이제 1이 돼버리는, 여기서 보면 사실 그렇죠. 목적 함수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그 타겟팅한 점포에다가만 다 1을 넣고 나머지는 다 0을 넣어버리니까 이 제약식에 의해서 W3 빼기 2가 0 이하여야 되니까 그럼 2는 사실 1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2가 0보다 이상인 그런 변수니까요. 그렇게 돼버린다.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명하게 그렇게 돼버린다. 근데 한 가지 산출물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DEA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DEA를 할 때는 많은 점포들을 대상으로 일단 한 다음에, 그러면은 각 점포들이 다들 나름 어떤 산출물에서는 막 자신이 있고 우리가 1등인 그런 점포가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DA 하나마나 다 이 효율성 그 상수 지수 이 값이 그냥 1로 나와 버리는데,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꼭 되게 엄청 잘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. 그리고 그래서 DEA를 할 때는 여러 점포들 대상으로 다 DEA 해서 이 값 구한 다음에 1이 아니라 좀 작은 값 나온 그런 점포들을 대상으로 너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효율적이다. 그리고 이런 것도 보여주면 되겠죠. 이런 것도 이제 저기 이렇게 좀 같은 거 말고 좀 부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이 슬랙 값들을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가상병원이랑 지금 너네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너네 병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측면에서 이만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DEA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랑 참고사항도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한 거 말고도 DEA 모델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게 이제 줄리아의 DEA 해주는 패키지인데요. 여기 가면은 사실 여기 어베일러블 모델이라고 엄청 다양한 DEA 모델이 있어요. 근데 우리 수업이 DEA만 하는 수업은 아니라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한 거고, 그래가지고 사실 이 패키지를 좀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좀 이론을 많이 설명해야 되는 수업이니까 DEA를 위해서 어떻게 LP가 수립되고 어떻게 제약식이 수립되고 어떻게 푸는지 다 차근차근 얘기를 했지만은 요 패키지 설치해서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, 여기 지금 세 칼럼이 그 투입 자원이니까 그 인풋이라고 해서
비의료 인력 285, 162, 286, 210, 285, 162, 286, 210 이런 식으로 요 세 개를 여기다가 리스트로 쫙 넣고 뒤에 있는 4개의 열도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다 한 줄 한 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이렇게 우측 같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서 점포 1, 2, 3, 4에 대해서 그 E 값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. 그래서 병원 3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산한 요 값이랑 똑같이 0.808 정도가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면, 자, 이렇게 유징 패키지 해주고, 그리고 pkg.add 데이터 인벨롭먼트 어나리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가 돼가지고 뭐 따로 아마 설치 안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약간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어요.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잘 검색해서 해결해가지고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게 설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구글 콜랩 가가지고 제가 튜토리얼에 구글 콜랩 쓰는 거 알려줬으니까 거기서 하면은 잘 되더랍니다. 거기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설치 다 했으면은 유징 데이터 여기 이거 유징 한 다음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아웃풋까지 입력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만들 거예요. X라는 애는 hcat 하고 input 이렇게 input 1, 2, 3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 뭐냐면은 이 뭐야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이 가로로 붙인 거예요 사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입력할 때는 우리가 가로로 쓴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는 다 열벡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put 1만 하면은 이렇게 열벡터로 있는 거예요 사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hcat이라는 거는 이 호라이즌털하게 붙이라는 거예요. 가로 방향으로 붙여서 이렇게 붙여진 거고 y 데이터도 얘네는 이제 아웃풋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DEA 이 DEA는 사실 여기 요 패키지 안에 정의된 DEA예요. 이렇게 하고 x, y 두 인자로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. DEA가 되게 다양한 DEA가 있다고.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아마 이 레이디얼 모델에서 요거랑 똑같이 한 거, 요거랑 똑같이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이거 에러 나거든요.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모든 이 병원들 사실 점포가 되게 많은 경우에 하나하나 LP 모델 이렇게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각 점포별로 이 데이터만 좀 엑셀 같은 데다가 잘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엑셀 CSV 파일 같은 거를 줄리아에 불러와서 약간 코딩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잘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DEA에 대한 모든 얘기를 끝냈고 다음 영상에서는 목표 계획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